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요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의무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나요. 의무 기간, 임대 의무 기간을 잘 지켰는지 조사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임대료를 중심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 연 5% 이내라는 제한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책이 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그 의무나 혜택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부동산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뭐든지 좋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참여창 열어두겠습니다. 02-6666-0321, 6676-0321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누르시고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오늘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상담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꽤 많죠? 많이들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사업자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좀 소용이 없을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상담을 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1대1 개별 상담 해주시죠? 네, 그래서 1대1 개별 상담을 하시면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유형마다 답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유형이 다르니까 당연히 답도 다르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도 개인의 맞춤, 그러니까 맞춤형 전략이 철저하게 필요한 네.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전문가하고 1대1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 또한 1대1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궁금증을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춤 부동산 전략, 맞춤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1대1 개별 상담이 이 맞춤 전략에는 아주 적합하겠죠? 전화 통해서 동일한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먼저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로 오늘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의 입지는 어떤지, 전망은 어떤지, 혹은 살까, 팔까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시죠? 되도록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입니다. 네 분의 전문가 답변 들어보고요. 오늘 출연하신 분과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담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의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 99제곱미터와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동성 81제곱미터, 광명시 하안동의 하안주공 12단지 99제곱미터를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지금 세 군데로 후보군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자, 이상수 전문가는 분당 샛별마을, 황태현 전문가는 분당 샛별마을, 신성민 전문가도 분당 샛별마을이고요. 정창래 전문가만 마두동의 강촌마을 5단지 매수를 손을 들어주셨고요. 3대1로 지금 의견이 좀 나눠지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중요하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수 전문가는요. 분당의 샛별마을 매수를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평가된 야탐 역세권 또는 리모델링 시범 단지를 추천한다라는 내용 덧붙여 주셨고요. 황태현 전문가 성남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신성민 전문가도 분당 샛별마을인데 투자 목적이라면 분당 샛별마을 동성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기 신도시로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두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폭이 클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유일하게 정창래 전문가 마두동의 강촌마을 매수를 손을 들어주셨죠. 일산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며 투자 수요 유입되기가 좋고 GTX로 실수요 유입도 기대가 된다.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일단 세 군데 중에서 지역적으로 두 군데로 지금 추려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대1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들의 의견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분당 샛별마을이 세 분, 마두동의 강촌마을이 한 분인데 어떠세요? 마음속으로는 어느 쪽에 좀 기울여져 계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예, 저도 그 분당 새별마을 쪽이 좀 마음이 가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이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금이 좀 작게 들어가는 그렇죠. 강촌 나이포 쪽도 좀 생각이 드는 편. 그렇죠. 분당 샛별마을에 나름대로 또 강점과 호재가 있지만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매력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이 좀 복잡해지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출연해주신 이동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일단 답부터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순수한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자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했을 때, 저도 일산 쪽을 조금 들어드리고 싶어요. 아, 자, 이제 왜 그런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세 곳을 딱 고르신 이유가, 비용의 문제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 곳을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안주공까지 보셨으면은,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입지를 많이 보죠. 자, 입지를 봤을 때 광명 하안동이 있었고 일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이잖아요. 예, 이 세 곳 중에 분당이 가장 좋아하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하나만 놓고 따지고 봤을 때는 아니 이거 분당 선택해야지 다른 걸 왜 선택해?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투자예요.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입지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비용도 봐야죠. 투자 비용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는 어떠한 구역, 어떤 그 특정 지역을 내가 투자로 다주택이 되기 시작하면은 규제를 하죠.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광명하고 분당은 뭐예요? 조정구역이고 투기과열지구죠. 네, 그럼 이곳에 주택을 사면은 내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고 2주택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중과세도 해당이 돼요. 세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 지역이 아닌 일산은 자, 일단 중과세가 아니에요. 중과세 해당이 없어요. 자, 물론 만약에 일산이 원래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거니까 다시 투자 바람이 불어서 가격이 급등하면은 광명과 분당처럼 다시 재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규제를 하긴 하겠지만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면 규제 지역을 현재 규제 지역으로 된 곳을 구입하는 것과 비규제 지역에서 내가 미리 구입해 놓은 게 향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똑같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인 상태에서 구입해 놓은 거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주는데 규제 지역인 거는 구입해서 등록을 해도 세제 혜택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네. 설령 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전에 규제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구입해 놨으면 굉장히 세제적으로 이익이 큰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비용도 당연히 아마 비용도 지금 일산이 제일 조금 들어가지 싶은데 분당이 네, 당연히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광명이 한 일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안주공이. 예, 그 일산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면 비용도 조금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에 크게 받지 않고 양도세 중과도 해당이 안 되니 어떤 세제적인 세테크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놓고 보면 되는 거냐면 그럼 과연 일산이라는 곳의 주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높냐 안 높냐? 아니 3기 신도시 들어서면은 일산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또 안 보거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으로 작용은 되겠지만 어차피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봐요. 이제 지금 지구 지정했단 말이에요. 빨라봐야 7, 8년 걸리겠죠. 7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입주가 일어나는 일이고 그 중간까지 그 중간 과정에서 일산은 노후화라는 첫 번째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요. 지금 일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도저히 우리는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우리도 경제 자립 기반을 조금 갖자.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갖기 위한 다양한 개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는 거죠. 물론 GTX 소재는 다 알고 계신 거고. 이렇듯
일기 신도시에서 갖고 있는 특징은 분명히 있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일산이라는 곳이 실거주 목적도 괜찮겠지 나쁘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 대규모 아파트의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 소규모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기에 지금 일산은 오히려 기회의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지 이거 하나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투자는 정확히 내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빠른 이익 실현도 가능한 것이고 훨씬 더 내 수익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개념으로 정확히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산을 손을 들어드린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뭐 투자 금액을 좀 생각했을 때 일산이 어떨까 좀 고민이 된다 하셨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일산 쪽 괜찮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분석해 주셨으니까 결정을 신중하게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 통해서 여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02-6676-0321 문자는 우물정 누르시고 8181번으로 부동산 고민이 뭔지 적어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인지 들어볼게요. 내용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재개발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갖고 제가 다주택자래 가지고 네. 이게 이주비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서 제 돈으로 해가지고 대체주택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체주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제가 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내놓은 게 또 한 채 있거든요, 빌라. 네네. 네, 그런 상태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직 안 하셨고요. 아니,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재개발 지역은 어디이신데 어느 지역이신데요? 산성동. 산성동, 예, 성남시 성남시 산성동. 산성동.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대체 주택을 지금 매수를 해볼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잡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화 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산성동이면은 그냥 산성 2구역이네요. 그죠? 예. 네,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대체주택도 말씀하셨는데 예. 대체주택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주택자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1+1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1+1이 나온다는 게 이 네. 산성 2구역에서 1+1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하나 있고 나중에 저기 1+1을 여기서 산성동에서 패지가 커가지고. 아, 그러니까 대체주택 얘기할 때는 1+1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다라는 거네요. 예. 자, 이 정비사업에서 대체주택 있잖아요. 예. 정비사업에서 대체주택은요. 어떤 경우에 대체주택을 해주는 거냐면요. 1주택자일 경우에요. 아, 그래요? 근데 자, 내가 임대사업 등록해놨다라는 거는 예. 이 내가 거주주택을 비과세할 때 주택수로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지 예. 주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인 거예요. 1주택자가 아니고. 아, 지금 산성 2구역도 주택을 갖고 있고 네. 임대사업 등록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주택수 칠 때는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대체주택은 왜 대체주택 제도를 해놓은 거냐면 예. 정비사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사를 정확하게 날짜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일시적 2주택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대신에 이제 대체주택이 좋은 건 뭐냐면 일시적 2주택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얘 산성 2구역 그냥 입주가 이제 준공하면 입주하잖아요. 예. 이때 준공 전에 팔아도 되고 준공 후 2년 이내에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거주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체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세요. 아, 그래서 저는 예, 왜냐하면 대체주택 해서 대체주택으로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이거 나중에 입주하면서 내가 비과세 받고 팔면 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정비사업의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예. 대체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안깝게 1주택자가 아니신 거예요, 지금 현재. 아, 예, 그래서 이 대체주택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주주택, 그러니까 왜 이주비가 지금 이 임대주택 때문에 이주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임대 사업자를 이주주택,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주주택으로 아, 그냥 좀 적당한 걸 고르셔서 예. 예. 그렇다고 그거를 이주주택을 들어간 거를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이 산성 2구역을 팔면 안 되시고 예, 예. 산성 2구역은 이 산성 저 성남 재개발 중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고 대규모니까 예. 여기는 무조건 입주하시는 게 맞고 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성남 쪽도 지금 중가에 해당이 되잖아요. 다주택자면은.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조금 괜찮은 곳에 예.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중과세를 내더라도 이익이 큰 곳을 거주한다거나 했을 때는 세금 내고 나머지 건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개념으로 해보실 만은 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대체주택에서 세금 안 낼 거야. 난 세금 한 푼도 안 낼 거야. 이런 접근이 아니고 예. 어쨌건 나는 이주해서 살아야 되고 몇 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거주한 기간 동안 내가 거주한 이주주택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올라간 것에서 세금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차익으로 가져가겠다.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런 방식의 접근도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러기에는 보면 성남에서 접근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8호선 중심에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은 힘들겠지만 예. 원래 처음에 성남 구도심 재개발할 때 태평동 쪽도 재개발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지금 다 구역 해제됐잖아요. 예. 근데 그 구역 해제된 곳들이 이 8호선 라인 쪽에 다시 진행되는 거 보고 지금 재진행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뭐 물론 지역주택조합 그런 거로 전환한 것도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쪽은 가지 마시고 예. 요즘 그 재개발 해제된 곳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으로 방향 잡고 나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곳들은 들어가셔서 예. 좀 차익 오르면 예. 양도세 내고 팔면 되잖아요, 나중에. 아.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모르니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대체주택 비과세 이것만 자꾸 꽂히지 말고 예, 예. 아니 돈 벌어서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접근하시면 좀 편할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실 때는 태평동 쪽에 그 아까 알고 계신 곳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쪽 위주로 좀 접근해 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지금 상황이 좀 고려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질 게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다음 분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서초 오면동 서초 1사 아파트 전망하고 네. 매도 시기가 궁금한데요. 아, 서초 힐스를 지금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는데 네. 5년 거주하고 임대 넣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5년은 거주하셨고 지금 임대 상태인데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네. 그러면 이것밖에 없으세요? 또 2주택자이거나 아니요. 다른 주택이거나 하진 않으세요?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이 네네, 서초 힐스의 네네. 전망까지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한번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서초힐스 이거 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 거주 안 하고 다른 데 거주하시니까 이걸 임대를 놓으신 거네요. 네, 5년 거주하고 네. 임대 넣고 이사 왔습니다. 왜 뭐 동네가 싫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아, 거기 읍면에 살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임대 놓고 쌍문도 이사 왔습니다.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네, 네, 이거를 임대를 놓고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형편이 좋으면은 거기 음. 살고 싶은데 좀 어려워가지고요. 아, 그럼 2013년도에 지금 분양을 받아서 입주해서 여기 5년 거주하고 임대 놨어요. 아, 그렇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서초 힐스가 지금은 사실은 강남 쪽에서 제일 이제 외곽 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이 주암지구라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업형 임대주택이에요. 네. 기업형 임대주택이어갖고 여기 한 5,300세대가 들어와요. 네, 네. 그러면 5,300세대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냥 주택만 전부 다 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일부 상업시설도 조금 들어오고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여기에 편익시설도 조금 더 확충이 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 조건이나 이런 것도 기반시설도 조금 더 지금보다 좋아질 거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서울 광역교통기본계획 발표한 거 아시죠? 작년에. 네, 네, 네. 그때 보면은 그 위례 신도시 쪽에서 위례에서 과천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네. 위례 과천선이라는 노선이 하나 지금 그때 예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뉴스테이 지구 때문에 사실 또 필요해요. 5,300세대가 네.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니까 네. 그렇게 들어오면 이게 단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또 역세권으로 또 바뀌어요. 이 단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려면 자꾸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서초 힐스가 좀 주변에 보면은 도시화가 덜 돼 있다라면 이제 이 주암지구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확장을 하는 거고 도시가 확장을 하니까 당연히 편익시설 좋아지고 기반시설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교통이라는 호재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강남에서는 비교적 금액대가 낮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순간적으로 막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여력이 자꾸 안 된다라고 해버리시면은 네. 사실은 그러면 이거밖에 주택이 없다라면 단데는 지금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네, 임대를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가장 좋은 재테크가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는 주택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는 1주택을 활용한 재테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어요. 지금 서초힐스가 가격이 지금 고가주택 기준을 넘었잖아요. 네, 지금 넘었죠. 네, 넘었으면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9억이 넘어가면은 앞으로 네. 10년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 최대 80% 공제를 받던 걸 안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게 나 지금 5년밖에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40%, 60%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네. 내년부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분명한데 세제적인 불이익, 그러니까 세금으로 또 뺏기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네. 이거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까지 이걸 보유하면서 내가 임대로 거주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재편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와서 세제적인 혜택을 조금 볼 수 있을 때 그냥 처분을 하고 다른 좋아지는 곳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임대료 빼주고 내 전세보증금 합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예측해보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비용과 네, 네. 이 서초일스를 처분하면 남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뭐한 7, 8억 나올까요? 그 비용이 한 7, 8억 되신다라면은 7, 8억 정도로 내가 실거주하면서 조금 더 가치 상승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거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후속적인 부분들은 다시 개인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시간적인 그 이익을 조금 보실 것 같고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땐 사실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듣다 보니까 또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에게 같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 개별 상담이 그래서 맞춤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방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버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부동산을 끌고 간다라면 결국은 그 부동산 지키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세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을 때 차라리 빨리 처분을 해서 그렇죠. 내 거주의 안정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요, 내가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은요, 결국은 그 투자한 물건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에 맞는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자산 관리도 필요한 겁니다. 네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생각해서 답 못 내리시잖아요. 반드시 전문가를 또 옆에 두는 지혜가 필요하시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요즘 또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럴 때는 그냥 1대1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물론 가장 좋지만 상황상 그게 안 될 때는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전문가님들의 의견 꼭 1대1 개별 상담 통해서 함께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통해서 전화와 문자 참여창 계속해서 열어두겠고요. 동일한 번호로 1대1 개별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입니다. 이동주 대표께서 상담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1 개별 상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극한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극한상담 박지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자, 서울전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지금 이 극한상담 시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상담에 이어서 극한상담 역시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타이머 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89님께서 신월동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지금 들어가도 미래가치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신정 뉴타운이거든요. 네. 그 신정 뉴타운에서 아마 규모면으로 제일 클 거예요. 저희가 3,000세대가 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입주를 아마 이달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서울에서 대규모 단지고 3,000세대 이상이니까 새 아파트고 또 저 아파트가 또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단지 내에. 네. 조품하고 굉장히 조건은 좋죠. 이제 단 하나 이제 걸리는 거는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은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건 새 아파트의 대규모 단지, 조품화 단지 당연히 미래가치 좋습니다. 이제 다만 예를 들어 투자면까지 이야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뉴타운은 항상 이렇게 광역적으로 개발되는 뉴타운에서는 반드시 대장주가 있거든요. 아마 신정 뉴타운의 대장주면은 그 신정 사거리역 쪽에 있는 아마 2구역이 대장주일 거예요. 입주는 물론 한 1년 이상 늦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미래 가치가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 만약에 투자적인 면을 조금 더 높게 보신다라면은 그 지역 대장주인 2구역 쪽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곳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요. 6987님께서는 이문동에 쌍용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광운대나 창동 쪽으로 좀 갈아탈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건 당연히 갈아타시는 게 맞죠. 왜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쌍용이 있고 광운대나 창동 쪽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유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흘렀을 때 누가 더 좋아질 것이냐는 건요.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쌍용도 이문뉴타운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문뉴타운의 시너지를 얻어서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지역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뉴타운이나 주거타운 개발에 의한 지역 가치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쌍용 자체가 거기 시너지를 얻는다라면 광운대나 창동은 역세권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과 붙어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들, 또 창동 역세권과 붙어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지역 번화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단지 스스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춘 단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조건이어도 하나의 호재보다는 두 개의 호재, 또 그냥 지역 개발에 의한 호재보다는 자기 자신의 변화까지도 도모해 볼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거니까 당연히 갈아타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8519님께서는요. 다세대 매수 생각 중인데 양천구의 신정동 그리고 동작구의 사당동 중에 투자 가치 어디가 더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두 지역 모두 뭐 주목받는 지역이긴 한데 다세대 어디가 더 좋을까요? 자, 그렇죠. 근데 일단 가장 먼저 입지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신정동, 사당동, 그럼 당연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건 사당동이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입시 하나만 놓고 보면. 근데 부동산은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다세대 투자는 가성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투입 금액 대비 효율성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신정동 내에서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당동 내에서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투자하실 때를 항상 기억하실 게 가성비를 따지시고요. 너무 지역 대 지역을 비교하시는 것보다 그 해당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투자처는 있는 곳이 바로 다세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대 지역의 비교보다는 그 지역에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0165님께서는 수원에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매도하고요. 원천동의 호반베르디움으로 이사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올해 11월까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일시적 2주택 기간을 활용하셔랍니다. 네. 네, 왜냐하면 수원도 이제는 지난 2.20 대책 때 조정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저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넘겨버리시면은 우만동 기존 주택이 중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테크를 하시는 게 맞고 월드메리디앙도 위치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대규모 그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입주년도 조금 오래됐지만 근데 단점도 눈에 띄는 단점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보호관찰소가 있거든요. 근데 보호관찰소가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니까 눈에 띄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단지를 세테크를 무시하면서까지 보유할 이유는 없다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을 활용을 해서 갈아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제 혜택 기간 활용하셔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4233님께서는 관악구 봉천동의 현대 그리고 물레동의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 중에 거주와 투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양자택일이 맞네요. 어떨까요? 저기는 참 서로가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인데 왜냐하면 실거주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고가 대비 또 가격도 아직까지는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얼마든지 보유한 단지인 건 분명한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비슷한 거를 선택할 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를 중시하는 역할로. 그러면 자 봉천동 현대가 단지 세대 수면에서 더 많아요. 근데 제일 큰 단점이 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멀다라는 거하고 구릉지에 있다라는 거. 대신에 물레공원 한시는 단지는 작지만 초역세권이고 바로 옆에 공원도 있고 뭐 주변에 또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선호도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 면에서 당연히 평지에 있으면서 초역세권을 더 선호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면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금 두 단지를 내가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물레공원 한신 쪽이 조금 더 유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레동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한번 고민 잘 해보시고 4477님께서는 안양동의 삼성레미안 실거주 중인데 월판선 호재 기대하고 좀 더 보유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호재를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 월판선 호재는 이게 확정된 호재입니다. 특히나 교통 호재고 물론 안양동의 삼성레미안이 이제 입주한 지 꽤 됐죠. 꽤 오래됐지만 분명히 이제 다 실시 계획이랑 다 끝나고 나면 착공을 앞두고 있을 건지 착공 한 1, 2년 내에 착공이 들어갈 건데 네. 이 뻔한 호재를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실거주하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 착공 때까지는 보유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옮길 때가 마땅치 않으면 개통까지 가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판선 개통까지 보유하셔도 좋은 물건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고민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저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고민 받고 있는데요. 상 방송 중에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부동산 고민이 해결되는 번호입니다. 02-6676-031 간단하게 전화 주시고 대화 나눠보시면 좀 시원한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지금 주셨어요? 방금 전에 그 안양 레미안 거주자인데요. 지금 아, 설명해 문자에서. 주셨는데 네. 네네 방금 전에 네. 예 그 지금 월판선 문제도 있고 네. 그거를 문자로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화면에서. 네네. 근데 실제로 이걸 매도할 수 있는 그 좋은 저희가 언제인지 하고 지금 옆에 진흥 아파트가 재개발도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네.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방금 극한 상담 통해서도 마지막으로 살펴봐드린 안양시 안양동 삼성 레미안에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러십니까? 몇 년간 보유하셨어요? 8년 정도 8년 됐습니다.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방향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뭐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됐네요. 네네네.
일단 레미안을 갖고 계시고, 물론 보유해도 좋아요. 당연히 네. 문자 아까 좀 전에 그 극강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괜찮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제 그 역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양역하고 이쪽하고는 지금 지하도로 이렇게 지하상가로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레미안이 입주한 지 꽤 됐죠. 네. 이제 얼추 이제 거의 한 18년, 이제 20년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고 있는 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 주변 지역을 딱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이미 재개발해갖고 입주해 있는 이 메가트리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고 새 아파트고 가격도 비교적 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를 놓고 보면 지역을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월판선이 메가트리아까지 영향을 미치긴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진흥 때문이에요. 네. 진흥 재건축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2주 거의 끝나갔나요, 이게? 지금 2주 중일 겁니다. 2주 중이죠. 네. 그러면 자, 이 진흥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주 중이라는 거는 3년 반에서 4년 정도 뒤면 이제 얘가 이제 새 아파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 이 세 개의 단지가 큰 단지가 세 개가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제일 새 거 아파트 이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네. 똑같은 호재가 작용하지만 물론 착공을 했을 때는 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레미안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얘가 개통을 할 시점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새 아파트면서 이 호재를 받는 진흥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고 지역적인 변화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새 아파트가 있고 기존 아파트가 있어요. 자, 가격을 선도하는 게 새 아파트로 인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기존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특수한 조건이죠. 기존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될 때 기존 아파트가 새 아파트 가격을 선도한 대표적인 재건축이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딱 진흥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진흥 아파트가 이주하고 있다라는 거는 물건의 양이 지금 아직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네. 그러면 사실은 얘가 입주할 때쯤 되면은 물건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보편적으로 네.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단 지역 호재를 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만 해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새 아파트는 추가적인 상승이 네.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시점을 잘 활용해서 갈아타시는 게 향후 거주 주택을 향한 재테크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진흥 아파트를 입주할 때도 괜찮다고요. 그렇죠. 그때 갈아타셔도 충분해요. 네. 내 거 처분하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적당한 시기에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아요. 방향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실행에 나가시길 바라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요. 다음 분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 은평구 진관동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처분을 해가지고 저 일산역 주변에 그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네. 그것도 우리 그 이동재 전문가님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 이전에 지금 매입이 돼버려가지고 아, 그 이미 실정을- 계약을 하셨어요? 네, 지역 실정도 잘 모르겠어서 그 지역 실정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시세 또 교통 여건 향후 그 지역 발전 전망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은평구에 사시다가 지금 일산 쪽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이미 계약을 하셨나 봐요. 일산역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어디인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산 어디예요? 일산역 일산 2차 현대 홈타운. 아, 현대 홈타운 전망에 예. 대해서 그러면 방향 잡아 보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구입을 하셨네요. 아, 예, 안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의 그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일이 오늘 갑작스레 그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예, 근데 그 주변에 아이고. 제가 그 현 실정도 궁금하고, 네네. 안 그래 그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이미 이제 그 매입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네.
주변 지역 그 시세도 제가 잘 모르고 교통 여건이라든가 향후 지역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지금 현대 홈타운 구입하신 거죠? 예. 그 일산역, 그 일산 초등학교 있는 쪽에. 여보세요? 네네, 일산 초등학교 쪽에. 예,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 하셨어요. 잘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예. 왜냐면 이왕이면 이제 신도시 쪽에 후곡마을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후곡마을 아시죠? 후곡마을. 예, 호감 알고 예, 있습니다. 그쪽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예. 예, 일단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예. 왜냐면 이 후곡마을,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세요. 한번 옮기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 이제 비과세 조건 달성하면, 비과세 맞추시면 신도시 쪽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예. 근데 일단 일산역 자체가 여기가 예. 지금은 경의중앙선만 들어가잖아요. 예. 여기 지금 그 서해선, 그러니까 그 서해선이 예. 들어올 거고요. 뭐 이제 뭐 좀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인천 2호선도 여기까지 그 연장이 지금 자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곳이 이제 단일 역세권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고 예. 또 일산 그 재정비 촉진지구의 일부 구역들이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꾸 내 주변 지역이 자꾸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구입한 부동산의 옆에 지역, 그러니까 바로 접해 있는 지역들이 자꾸 좋아진다라는 거는 예.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부정적인 영향을 절대 안 줘요. 예. 그래서 좋은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셨는데 예. 제가 이제 일산 신도시 안쪽으로 좀 들어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 어쨌건 여기서는 그래도 가장 1순위로 수요자들이 보는 것이 신도시 안에 있는 주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산 신도시는 앞으로 4, 5년 정도가 뒤가 되면은요. 예. 노후화가 다 30년이 차요. 예. 그래서 이 일산 신도시를 어떻게 할까가 이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예. 그럼 그 중에 후곡마을의 일부 단지들은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물론 그때 가서 다시 반드시 상담하시고 움직이시고. 예. 그래서 일단 이거 가서 이주하셔서 비과세 조건 채우고 계시고요. 예. 중간에 항상 체크하면서 나중에 후곡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아유, 다행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잘 결정하셨다고 하고 다음번엔 미리 상담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분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저거 서부 이천동 현대 아파트 지금 갈아타야 되는지. 그러세요. 네, 네, 계속 보유 중이시고 갈아탈지 네네. 고민 중이신데 몇 년 보유하셨어요? 한 2003년도에 그러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이촌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걸 지금 갖고 계세요? 아들 명의로 있는데 예. 그거를 이게 아파트가 오래돼서 예. 여기는 저거 재개발도 안 될 것 같고 재건축도 안 될 것 같고 리모델링도 좀 그렇고 그래갖고 이거를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 이거 아직-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서부 이천동 현대 아파트요. 이촌 현대 말고요? 네네. 서부 서부 이천동요. 서부 이촌동에? 네네. 그 한강변에 있는 거요. 이거요? 네네. 이촌 현대 한강? 예예. 이것도 좀 더 갖고 가셔야죠. 그냥 갖고 네, 가요. 왜냐면 네. 용산에는 이제 기존 아파트들이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아니 오래된 아파트를 왜 가져가래?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네네. 자, 용산이라는 곳은 일단 민족공원이라는 큰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예, 그렇죠. 이 공원이 면적이 80만 평이에요. 네네. 이런 공원 어디서 보겠어요? 그렇죠. 아시아 어디 가서 80만 평 공원을 보겠어요? 네. 물론 한 알고 10년 걸리겠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바로 옆에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여기 국제업무지구 네. 있잖아요. 예예예. 물론 이제 뭐 여기 자꾸 얘기 나와요. 여기다 뭐 공공 아파트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와요. 네네. 근데 그거 지라는 거예요. 지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 네. 주거지가 확대되는 거니까. 네. 어쨌거나 이것도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내 아파트는 한강변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한강변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전망이 너무 좋죠. 그 전망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아니 내 앞에서는 안 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갖고 내가 지금 있잖아. 최전선에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죠? 네네. 내 값어치는 네. 이 용산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내 아파트 단지가 뭐 어떻게 뭐 리모델링 안 해, 뭐 재건축 안 해 이게 아니어도 네네. 용산이라는 큰 틀에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그리는 거예요. 네. 갈아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없죠. 또 아들명이니까 1주택 네.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냥 끝까지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대로 보유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주시고요. 자,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점이든 1대1 상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특히 제가 또 세금도 좀 잘 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세금 쪽도 알고 뭐 음. 임대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도 잘 알고 소액 투자 또 뭐 재개발 재건축도 잘 꿰뚫고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통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1대1 상담을 할 때 항상 목적을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좀 정확히 내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도 남겨주시고 1대1 개별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